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강도 34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접할 한자는 간음하다, 간통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간통하다 또는 간음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간자는 계집여자 3개로 이루어지는 좀 독특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또는 간통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으로 이루어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통 중에서 서로 뜻이 맞아서 간통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간통죄가 형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강간은 현재 폭력 중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간죄는 통상 남성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은 현재 형법상으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강간범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고요. 실제 강간범이 강간죄로 확정 판결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거주지에 대한 공표, 그리고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이게 정신병적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대한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후에 강간을 병행한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그 범죄로 될 수 있죠.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간이라고 하는 말을 붙긴 했지만은 뭐 강간인지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동물 또는 짐승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윤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돌려가며 강간을 한 것을 얘기하고요.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제로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간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정신박약자라든지 이렇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꼬드겨서 성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간자가 성적인 문란행위라는 측면을 들어 그 상대 개념은 고들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뇌라는 의미를 갖는 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뇌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얘기하는 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 중에서 머리 뼈 안에 보호받고 있는 구조를 얘기하고요. 중추신경은 크게 뇌와 척수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중추신경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게 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뇌라고 하면 뇌를 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좀 써봐.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를 뭐 연장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두뇌를 써보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서 능력을 발휘해봐 라는 뜻이니까요. 지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경동맥이 파손됨으로써 머리 안에 피가 고여서 그 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전이나 색전이 경동맥이나 경정맥을 막아서 뇌로 하여금 괴사에 이르게 하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초래된 뇌졸중, 이게 증이 아니고 중입니다. 뇌가 졸도한 상태다라는 뜻에서 뇌졸중이 되겠죠. 뇌졸중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원활하게 산소나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두뇌가 담당해야 될 상당 부분의 능력이 제한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뇌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씻는다라는 뜻이죠. 공산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상부 그룹들을 위해서 전체 그 인민이 협조적인 태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세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시상하부 하단에서 전신에 이르는 호르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그 특별한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직접 관련된 호르몬을 방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 또는 기억을 담당하는 파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경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신체적 그 활동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뇌전증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그 케톤체를 일부러, 원래 케톤체는
정상 상태에선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케톤체를 일부러 발생시키게 하는 치료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중추신경의 양대 산맥은 뇌와 이제 척수를 들 수 있는데, 그 뇌의 반대 개념으로는 척수라는 수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나라 할 때의 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라는 의미의 이 당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당나라라는 의미의 이 당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나라라고 하면 중국의 가장 오래된 나라 그 왕조 중에 하나죠.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중국 그 왕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발전됐었던, 즉 국력이 가장 좋았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진보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이 이제 장악이 된 이후에 당나라 군대 하면 가장 그 무능한 그리고 질서가 없는 군대라는 뜻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실제 당나라 군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실제 익히 중국 역사를 보면 러시아하고도 싸워봤고, 영국하고도 싸워봤고, 일본하고도 싸워봤고, 기타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 남유럽하고도 싸워봤지만 중국이 한 번도 이런 나라들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잘한 나라들 빼고는. 그런데 이 당나라가 바로 한국의 원 고구려의 땅이었던 만주를 중국 땅으로 복속시킨 이후 한국의 국토가 한 번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본 적이 없죠. 원나라나 또는 청나라가 심지어는 한국을 거의 식민지화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조차도 국토를 더 이상 늘리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 국경을 당나라의 소정방 장군이 획책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영토가 더 늘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당나라의 힘과 당나라 군대의 파워가 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래서 어쩔 줄 모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황당무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말할 가치가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당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감하고 기백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당나귀 하면 말보다 조금 이제 체구가 작은데 지구력이라든지 짐을 싣고 다니는 힘이 좋은 동물을 얘기합니다. 당면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나 고구마의 전분으로 만든 마른 국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라고 하면
한족이 세운 가장 강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한족이 아닌, 그러니까 중국이 한족이 아닌 민족한테 전면 그 복속됐던 적이 두 번 있죠. 그 하나가 이제 원나라고 하나가 청나라인데, 한반도를 쑥대밭 만들었었던 이 두 나라가 바로 원과 청입니다. 이들이 한족이 아니었었죠.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해서 이제 이 당의 그 반대 개념으로는 한족이 아니었었던 그 중국을 한족이 아니면서 장악했었던 두 나라, 두 왕조 해서 원나라와 청나라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되는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하고 한자가 한글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글 단어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